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이제 봄이죠. 아침도 그렇게 많이 쌀쌀하진 않는데 이럴 때 환절기일수록 건강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요즘 참 희한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길 가다 끈이 있어 끌고서 집에까지 갔더니 송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한 두세 마리 끌려왔답니다. 모르고 그냥 줄만 땡겼답니다. 나라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LH 신도시 선투자, 투기 이런 사전 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아주 분노에 찬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전세가 잘 안 나가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곽창석 대표님께 명쾌한 부동산 솔루션 로드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정확한 로드맵을 그려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재수 좋은 사람들도 있나 봐요. 이렇게 끈 끌고 하니까 새끼 쳐서 오고. 그러니까요. 세상이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일반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당 지역에 하다가 딴 데 갈 때는 자기가 쓰던 노트도 다 놔두고 그건 일종의 우리 살아가는 룰이잖아요. 매너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어떻게 나라 자체가 우리 국민 뺀 나머지 계신 분들은 전부 후한무치 사자성어 맞나요? 후한무치한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모든 게 기준이 흐트러지고 룰이 깨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살기가 강팍해지고 불안하고. 네, 맞습니다. 예, 또 원래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지킨다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주제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이 이사철이거든요. 그렇죠. 이사철이면 보통 전세가 잘 빠져야 되는데 예. 요즘 전세가 원활하게 잘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 1월 달하고 2월 달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예. 보통 설이 지나면은 이제 이사철이 그렇죠. 도래하고 전세가 안 나갔던 것들도 나간다 그랬었는데 올해는 지금 설 지나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의 전세가 움직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전세를 끼고 투자하신 분들은 이 전세가 안 빠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아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특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저번 주 저저번 주에 계속 했을 때 이제 이사철이 되면 전세도 움직일 것이다 라고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죠. 근데 전세값이 현재 떨어지느냐 네.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KB 부동산 통계를 보면은 전세값이 주간 단위로 그래도 전국적으로도 한 0.2%, 수도권은 0.25, 0.3% 이 정도니까 월간으로 따지면은 한 1% 안팎의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예 전세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가 전세일수록 더 거래가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서 이게 이제 얼마나 더 지속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전세가 안 빠지는 게 말하자면 이제 매매가 하락의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닌지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부분을 좀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곽 대표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실물 자산, 실물 수치의 가장 바로메타가 이제 전세 가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움직임이 없다. 이게 매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급
현황으로 따졌을 때는 전세 매물 자체가 귀하니까 또는 잘 안 나오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안 나온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쓰나미 같은 그 가격 하락의 전조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을 판단을 할 때는 분석을 할 때는 늘 이렇게 수급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거든요. 이 부동산에서는 사실 그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 쪽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전세 물건이 조금 있는데 예. 전세로 들어올 사람은 거의 없는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 전세가 좀 안 빠지기 시작했는데 뭐 12월 말경 이때서부터 좀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 좀 이렇게 물건이 늘어난 전세 물건이 늘어난 이유를 보면은 아무래도 올해 1, 4분기가 예. 이제 전체적인 신규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좀 올해 중에서도 몰려 있는 때예요. 올해 1, 2, 3월이. 그래서 전체적인 입주 물량 중에서 거의 한 37, 8% 정도가 1, 4분기에 몰려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전세가 거래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거는 이게 좀 공급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변수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은 작년에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 710 대책에서 나온 다음에 이 전세가도 올랐지만은 매매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예.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되면서 제가 예상을 잘 못했었는데 11월, 12월에 이게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패닉 바잉 현상이 있었어요.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사실 이제 다주택자들이 사기는 좀 어려웠지만은 집 없는 분들이 이렇게 전세를 끼고 사는 케이스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게 보통 보면은 그냥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 내보내면서 전세를 맞출 수 있는 물건들, 집주인이 뭐 나가는 물건 이런 거일수록 더 사기가 쉬웠거든요. 쉬웠죠. 예. 근데 그런 물건들의 경우에는 이제 전세 만기하고 매매 잔금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이 상당수가 많았다고 봐야 돼요. 그 패닉 바잉으로 인한 전세 물건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로 본다면은 사실 작년 연말 이후에 막 매매가가 뛰면서 지금도 매매가가 뛰고 있지만은 매매와 전세 속성에 관련이 좀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매매는 호가를 막 높여놨어요. 높여놨는데 이 매매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러면 안 팔리면 뭐 낮춰서 팔 수도 있지만은 그냥 매물을 걷어들여도 돼요. 그런데 전세라는 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어쨌든 나가지 않으면은 불이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잔금을 못 치른다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되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는 거래라는 거예요. 전세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눌러앉기가 심화되다 보니까 거래가 위축되니까 말하자면 뭐 이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어차피 내가 나가봤자 전세 물건 못 구하니까 아예 그냥 이동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했던 분들은 더 힘든 거죠. 이동 자체가 아예 없어진 상태에서 맞추긴 맞춰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더 시간이 지나면은 시장은 늘 적응합니다. 적응 과정 중이라서 이런 거라서 아마
이런 이제 올해 한 3월 정도 지나고 4월 2, 4분기부터는 입주량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전세 대출에 관련된 거 또는 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거는 수요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이제 전세 대출 규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조정 지역에서 3억 이상 그 주택을 구입하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즉각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패닉 바잉이 많았잖아요. 예. 전세 대출이 많이 지금 규제되고 있는 거예요. 또 작년에 나온 대책에서 그 다주택자는 당연히 전세 대출이 안 되고 예.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9억을 초과하는 전세 대출이 있으면은 전세가 있는 전세 대출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은 주택담보대출도 규제되고 전세 대출도 규제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고가 전세 수요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제 고가일수록 더 고가로 내놔도 그거를 9억 초과되는 전세를 소화할 수 있는 이 수요층이 대출 규제 때문에 확 위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고가 전세에서 저가 전세로 내려앉는 경향이 현재 강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수도권 외곽의 3억 이하 전세는 거의 뭐 씨가 말랐다고 봐야 돼요. 그쪽은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예 전세 물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9억을 초과하는 전세들, 뭐 서울에서는 그렇고 또 외곽 지역에서는 한 6억을 초과하는 전세들 이런 것들은 잘 소화가 안 되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진행되면서 전세가가 작년에 한번 급등하니까 네.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 급등한 전세가를 받아줄 전체적인 수요층이 적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전세대출 규제까지 합쳐지니까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내려앉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지속될 거냐 이 문제거든요.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지금하고 비슷했던 시기가 1989년도입니다. 1989년 2월 달에 당시 이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비슷하게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89년 2월이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89년 1, 2, 3, 4 한 5월 달까지 전세가가 막 급등합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 이제 방학 이사철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전세가가 주춤해요. 말하자면 그때는 상반기에 발표를 하고 상반기 전세가는 강세였는데 하반기 전세가가 약세로 돌아서거든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겨울로 가까워지면서 전세가가 뛰게 돼요. 그렇죠. 이번에 근데 그때도 보면은 아파트 전세가는 그런 식으로 상반기 강세, 하반기 약세로 갔는데 다세대나 다가구 단독 그 전세가는 계속 강세를 보여요. 89년. 지금도 비슷해요. 이번에는 작년 710 대책이니까 작년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쭉 전세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들면서 전세가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은 이제 거래도 거의 없고 약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세대나 다가구 단독은 여전히 전세가가 강세를 보이고 그거는 전세가 고가 전세에서 저가 전세로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이사철이 되면은 적응하는 거죠. 지금은 저가 전세로 갈 수 있으니까 고가 전세가 어느 정도 남아 돌지만 지금 저가 전세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이사철이 되면 저가 전세를 못 구하니까 다시 고가 전세로 적응해가는 이 핑퐁 게임을. 근데 대출 규제가 정부가 시그널을 준 숫자들이 이제 몇 가지 있잖아요. 뭐 3억, 6억, 조정 대상 지역에서 특히 3억, 6억, 그다음에 서울에선 9억, 15억 이런 숫자들 시그널 규제를 하겠다고 강력한 시그널을 준 숫자들에 따른 대출 규제가 굉장히 저는 결정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출 규제가 결정타인데 그것도 시장은 적응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수치로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710 대책이 나왔을 때 전세 물건이 뭐 100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시장이 적응을 못하고 그 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층이 예를 들어 110이었다. 그러면 10개는 못 맞추고 그 10명은 막 전세를 찾아 헤매다가 가격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지금 현재는 어떠냐 하면은 만약 전세 물건이 뭐 한 100개가 있다면은 전세를 구하는 사람 한 90명뿐이 없는 거예요. 그 10개가 지금 초과 공급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는 전세 대출이 1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0대 빵의 게임이 아니고 늘 이 균형선에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초과되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은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주택을 그 전세를 얻는 사람도 있지만 전세 대출을 안 받고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고가 전세가 전세 대출이 줄어드는 시장에 적응하느라고 고가 전세가 안 빠지지만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되고 그동안 패닉 바잉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제 그 물건들이 소화되고 나면은 고가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그 고가 전세를 전세 대출 없이 받아주는 사람들이 적응해 가는 시간, 그게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시간 이후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계속 시간이 진행되면서 계속 이제 신규 입주가 늘어나 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계속 줄어들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강남 같은 데는 지금 거의 월세화로 빠르게 진행되고 그렇죠. 있어요. 예. 수요층 자체가 전세를 들어갈 수 없고 강남을 떠나기 힘드니까 아예 월세로 진행되거든요. 지금 강남의 월세화는 시간이 진행되면서 외곽으로 또 확산될 거예요. 다른 지역들도 월세화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이제 일부 고가 전세가 안 나가는 현상, 이런 현상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5월 이후에는 상당폭 완화될 거고 전세도 뛰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월세가 많이 뛰는 올 하반기 가을 정도에 아마 언론을 장식할 뉴스들은 월세가 뛴다일 거예요. 그 월세 올리면 정말 직장 다니고 하시는 분들 돈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그 월세로. 물론 내가 사는 사용 가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긴 하지만 그냥 맡겨놨을 때는 이런 게 서서히 진행될 수 있는 건데 괜히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월세화를 진행시키고 주거 비용의 증가 속도를 정말 유례 없이 빠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은. 대체적으로 월세가 이제 뭐 고가 월세를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거비 상승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분들은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사회에 이제 진입해서 주거 내 집 마련하는 뭐 이제 이런 계층들이 주로 이제 월세에 직접 직격탄을 맞게 될 것 같은데.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1인 가구는 아직은 괜찮은 편인데 신혼 부부가 이제 올 봄부터 정말 문제예요. 전부 얼음 땡 하고 다 서 있어요. 전세가 나오지도 않고 전세 들어갈 사람도 없고 이렇게 얼음 땡 하고 서 있으면은 새로 가정을 이루는 분들은 집을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집 못 구해 결혼 못 한단 말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올 봄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거는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 그런 규모의 주택, 그런 지역의 주택들, 이게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그거를 공공주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주도는 10년 후에 지어지는 거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뭐 주제는 전세가 잘 안 나간 이유에 대해서 곽 대표님하고 이제 원인과 진행 상황,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답답합니다. 뭐 저도 이제 50이 넘는 사람이다 보니 아들 자녀들이 이제 20대 중후반, 초중반 이제 이렇게 돼가니 그 아이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LH 공사 뭐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이 언론은 장식하고 있지만 제가 먹을 때 더 큰 걱정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조차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오로지 온리 지금 그 명운을 거는 게 3기 신도시와 이번에 공공주도 공급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명운을 걸고 차질 없이 진행하라 이런 얘기들만 지금 공급에 솔루션인 양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공공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거기를 지지해주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뭐 공공은 심판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왜 선수로 뛰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이어야 되는데 그 플레이어가 된 순간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 각 시기별, 나라별 큰 정부, 작은 정부 이야기하는 그런 경쟁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뭐 지금 하여튼 전세가 잘 안 나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어서 정리를 오늘은 제가 딱 못하겠는데, 일단 뭐 1, 4분기에 기존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 있는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전세 속성상 이 타이밍 문제죠. 타이밍 문제로 인한 어떤 전세 신규 고가 전세 진입 타이밍과 패닉바잉으로 해서 샀던 그 물량의 전세 이 바란스가 안 맞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 관련 뭐 아까도 말씀드린 건 3억, 6억, 9억, 15억 뭐 이런 숫자마다 정부에서 준 시그널이 있는데, 그에 따른 대출 규제가 건건이 상황마다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 대출 받아 전세도 못 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전세도 이제 내지 로또 현금 부자인 것처럼 돈 있는 사람만 전세를 들어가는 이 우픈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강남의 월세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강남의 월세화는 타 지역으로 전이가 될 것이 예측된다. 그 시기는 한 5월 이후에 또는 눈에 보이는 속도로 아마 우리가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따뜻한 봄날 무거운 주제 드렸습니다. 언제나 저희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열심히 하라고 협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세가 잘 안 나간 이유, 아주 어려운 주제를 아주 쉽게 풀어주시려고 애써 주셨던 분은 우리에게 정확한 로드맵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